계속해서 2교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이 화면이 얼룩이지네. 잠깐만요. 음, 인구 통계적인 트렌드, 외부 요인, 외부 환경 요인 좀 보고 있는데, 아까 노동력의 다양성,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보면 이 노동력 약간 좀 국가적인 다시 말해 해외 임원이 얼만큼 들어왔냐, 남녀의 뭐 유리천장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 그다음에 또 뭐 대기업에서 여성들의 임원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봤는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노동력이 어느 정도 다양해지고 있냐, 이제 전 세계는 이 하여튼 이 인재 운용의 다양성 이걸 이제 뭐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다, 하나의 어떤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거 여러분 잘 아는 UEFA, 유럽 축구 연맹. 여러분 최근 얘기죠, 그죠? 작년에 그 여성 심판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있죠, 그죠? 이분 보십시오. 여기 이 여성 심판이 어떻습니까? 탁 멋있잖아요. 카드를 줍니다. 뭐 아주 그 명문 구단이죠. 리버풀하고 첼시전에서 옐로 카드를 주고 있는 여성. 여러분 조금 어떤 좀 고정관념을 깬 이제 인적 자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성이 하든 주로 하든 남성 축구 경기의 어떤 엠파이어 주심이 여성이에요. 이제 이런 거.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건데요.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그죠? 황공대 대학원생이 인도 사람인데 이 사르카르가 애국 학생 최초로 총학생회장이 됐어. 그럼 이것도 상당히 좀 뭔가 조금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색다르잖아. 그러니까 인도에서 유학 온 학생이 포항공대, 한국에 있는 포항공대의 한국 학생이 대부분인 이 학교에서 어떤 총학생회장이 된다. 이게 작년 스토리입니다. 자, 이런 사례라든가 또 어, 보면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가 조금 문화는 다른데요. 이게 미국 백악관의 첫 트랜스젠더 직원이 성전환을 한 직원이 인사국장으로 발탁이 된 사례. 이제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보니까 이 미국의 네 번째 있는 이것도 시카고 대학, 미국에 있는 그 시카고의 시장인데 흑인이에요. 뭐 그것도 또 중요한. 근데 이 사람은 또 뭐냐 하니까 여성 동성애자야. 이 네 번째 사례가. 그러니까 여성이고 동성애자고 흑인임에도 시카고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이제 우리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왔던 그 인적 자원의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는 어떤 다양성을 주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그러니까 이게 추세라는 겁니다. 트렌드가 오늘날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 때도 이런 어떤 다양성이라는 걸 고려해서 인적 자원을 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한번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다양성인데 여기 또 이제 주로 보니까 이제 세계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다양한 노동력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라든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업무 기술이라든가 역량들이 이제 얼만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융합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여 보다 효율적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환경을 창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지금까지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차원을 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노동의 어떤 다양성,
다양성이라는 걸 고려한 인적 자원을 계획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이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남녀 이게 뭐 가령 이베이라는 회사를 볼까요? 우리가 한번 이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남녀 비율을 얘기할 때 주로 이게 조금 주로 리더직 뭐 조금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직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인적 자원이 되겠는데 이베이는 보니까 남성 여성 비율이 뭐 리더급에 있는 비율이 적어도 여성이 한 29%, 남성이 이제 71% 되더라.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마이너리티라가 있잖아. 마이너리티하고 화이트,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이 백인, 화이트, 이게 좀 영어 틀렸네. 화이트는 백인이고, 이게 마이너리티는 여러분 아다시피 소수민족입니다. 백인이 아닌 주류 세력이 아닌 이제 이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이 이베이는 보니까 남녀의 비율이나 백인과 소수의 어떤 임원 리더급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아는 구글이라든가 최근에 아주 신흥 엄청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니까 상당히 조금 이 다양성이 많이 확보되어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어떤 다양성을 많이 확보해서 기업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노동력의 다양성 부분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분야가 됐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지니까 이런 이 다양성이라는 부분들을 이 노동력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수용하면서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지만이 조금 전에 했던 과거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오늘 글로벌 이 시대에 맞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다. 거부할 수 없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력 다양성에서 이제 특히 아까 이게 이제 노동력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 고객의 다양성이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고객이 굉장히 다양하더라. 그래서 이 종업원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고객의 다양성도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호텔에 한국 사람만 오는 것 아니잖아요. 고객이.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사람도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호텔이 그럼 잘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양한 고객이 와도 그 고객에게 어떤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 고객의 다양성도 인적인 인력 다양성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친구들인데 중국의 어떤 남경 호텔 그래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의 이제 학생들인데요. 이게 보니까 A는 이 앞에 있는 A라는 파트는 이 친구들이 참 보니까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인데 이제 인턴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국대 영문학과 4학년 이제 학생인데 이 친구들이 왜 남경에 있는 호텔에서 한국 학생들을 인턴으로 받아서 앞으로 이제 인턴 훈련을 하고 어떤 종업원으로서 서비스하게 했느냐. 알고 봤더니 한국의 이 남경 호텔에 한국의 LG, 뭐 디스플레이, 희성전자, 금호타이어 뭐 이런 관련 이 업체 및 협력업체들이 주로 쓰는 호텔이 이게인 거예요. 이 남경 호텔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남경 호텔에서의 베스트 서비스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물론 자국민들을 잘 훈련시켜서 할 수 있지만 한국 분들이 주로 많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인적 자원, 한국인 학생들이 서비스를 하는 것, 한국인 종업원들이 서비스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제공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고객의 다양성 부분도 고려해서
인적 자원 자체가 다양해진다는 거, 뭐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누군가에 따라서도 고객의 다양성이라는 포인트도 고려해서 인적 자원에 대한 이 글로벌 추세를 잘 고려해서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 된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부 환경 요인 가운데 이제 국가의 어떤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들마다 문화가 다르다. 이 문화가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국가들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추세가 다르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어 그 당의 국가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할 때 만약에 이제 이런 국가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을 초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적 자본을 내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이 국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수렴을 해서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참 좋은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국가 문화를 얘기할 때 이게 글로벌 리더십 앤드 오가니제이셔널 비헤이비어 이펙티브니스 이거 존말 다 들어갔는데 글로브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62개국의 어떤 18,000명의 관리자들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 각국 62개 각각의 나라들마다 했던 고려해야 됐던 문화적인 가치, 문화적인 차이가 뭐가 있나 이 연구를 했다고요. 현재 그 결과가 이게 이제 나와 있는 표입니다. 이 표 이제 3-10인데 국가 문화 비교를 한 차원들 이게 문화 차원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요. 자 해당 국가가 낮은 점수냐 높은 점수냐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을 했는데 가령 공격성 뭐 이런 게 assertiveness 이렇게 하죠. 이 공격성이다. 이 말은 뭐 전쟁의 공격이 아니라 상당히 도전적이다. 한번 딱 붙어보자. 이런 적극적인 거. 그 다음에 경쟁적인 반드시 내 경쟁 상대를 이기리라. 이런 성향들을 가졌을 때 이제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나라가 이게 이 공격성에 대한 점수가 높은 거 하니까 이 스페인, 미국,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조금 높은 점수가 높은 국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스웨덴, 스위스, 쿠웨이트 이런 데는 상당히 이런 공격성이라는 포인트에서는 상당히 낮더라. 이게 이제 뭡니까?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 future orientation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항상 미래 상황을 놓고 투자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나라가 높은 거 하니까 이게 네덜란드, 스위스, 싱가포르 이런 데는 상당히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성향이 이런 문화가 크더라. 문화적인 어떤 성향이 있더라 하는 거고요. 러시아, 아르헨티나, 폴란드 이런 데는 뭡니까?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조금 미흡하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는데 우리가 노동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성차이, gender difference, 남녀의 역할 및 행동, 그리고 처우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는 정도, 차이가 크다. 남녀 차가 코리아, 이집트, 모로코. 남녀 젠더 디퍼런스가 뭐 거의 낮다.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이런 데는 뭐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더라. 젠더 디퍼런스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고 있지 않더라. 한번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한국에 속해 있는 거 한번 또 볼까요? 제도적인 집단주의. 제도적으로 집단을 통해서 뭔가 행사하는 거죠. 법률적, 경제적, 정치적 과정에서 참여하는 정도가 어떤 제도를 놓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뭡니까? 뭐가 있죠, 그죠? 무슨 뭐 강화문파, 뭐 수초동파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제도적인 집단주의인데 이게 강한 나라가 이게 보니까 일본, 한국, 스웨덴 이런 데고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집단주의 의식이 조금 낮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는
그리스, 헝가리, 독일 이런 데더라. 이렇게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전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원한다면 이런 국가 문화, 국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강조점, 특이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인적 자원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이런 부분은 그죠? 그 다음에 이 국가 문화에 대한 이런 차원들을 고려할 때 국가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당연하겠죠.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국가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경영자가 수용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HR 정책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 국가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경영자가 수용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HR, 휴먼 리소스 정책에는 상당히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고요. 또 문화에 따라서 사람과 일을 통합하는 방식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나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동서양 차이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서양은 조금 개인적인倾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양 같은 데는 유대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은 밥 먹으러 갈 때 다 혼자 먹는단 말이야. 자기가 개인적으로. 우리 동양은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냥 딱 시간에 자기가 알아서 혼자 해요. 한국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좀 뭡니까? 조금 뭔가 분위기가 어색해. 그래서 식사할 때 같이 가야 돼. 이런 것들이 문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에 따라서 일을 할 때라든지 통합하는 방식의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그 다음에 지구촌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핵심은 사업을 글로벌하게 성공시키면서도 지역별 차이를 존중하는 균형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 문화를 고려하는 것은 글로벌하게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차이, 이걸 존중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야 어떤 국가 문화가 수렴이 된 인적 자원에 대한 시스템이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였죠. 아까 이 국가 문화, 그 다음에 또 노동력, 그 다음에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수렴을 해서 어, 외부 환경 요인, 이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좀 수렴을 해서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제 요 정도로 외적 환경 요인을 정리를 하고 이제 내적 환경 요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 문화 이게 사례 하나 있네. 이거 아주 재미있는 사례인데 이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좀 문화적인 독특성을 알아주는 건데 이 한국에 왔던 거죠, 그죠? 이란 배구 선수입니다. 이란 배구 선수. 좀 이 패션이 이 배구 할 때 이렇게 해요. 이 이제 배구 선수인데 아시아 선수권 홍콩전에서 사람이 뭡니까? 이기고 나서 즐겁게 막 좋은 성과를 내건 다음에 뭡니까? 요 보드판을 있잖아요. 전술 이게 감독이 가지고 있는 보드판이잖아. 이걸 막 때리는 거야 손으로. 그 왜 이걸 때리냐? 이 아다시피 여러분 이 아랍에는요, 이란에는요, 가족이 아닌 여성이 가족이 아닌 남성과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슬람 율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 코치하고 선수를 하더라도 어떤 성과를 내고 막 즐거움을 나누는 이 환호하는 이 자리에서도 어떻습니까? 남자하고는 가족이 아닌 남자하고 신체 접촉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보드판에다가 전술 보드판을 딱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하이파이브 대신에 하는 거지. 이런 걸 보면 이게 뭡니까?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중동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현상, 이런 걸 등한시하고 어떤 시스템 구축 불가능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국가 문화야. 여러분 조금 좋은 사례죠. 그래서 한번 설명. 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면. 자, 여기 이제 외적인 환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환경 요인을 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업 내부 인적 자원 관리를 시스템 구축해야 할 때 반드시 내부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부 환경 요인.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파트가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첫째 기술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술.
이 기술이 이제 참 뭐 엄청나게 어떤 조직을 이루고 가는데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테크놀로지죠. 그게 이제 어 그러니까 기술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내부 환경을 기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풋을 해서 어떤 자료를 인풋 시켜서 아웃풋 결론을 내는 이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테크놀로지가 그 기업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 한번 그 설명이 돼 있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이제 제대로 기술의 어떤 가지고 있는 독특성 또 어떤 기술의 특성들을 또 흐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오늘날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영향을 주는 기술은 로봇, 인공지능 이거죠, 그죠? 우리가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나오죠.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거하고 로봇이 이 로봇이라는 이 차원이 이 기술이 고려되지 않고 이루는 제품은 부가가치가 낮아. 그러니까 어디든지 뭡니까?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들이 적용되어졌을 때 뭐 우리가 봤을 때 인간공학적이기도 하고 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과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술인데요. 그 사례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죠?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작업자가 작업을 할 때 웨어러블 입고 하는 로봇입니다. 작업복인데 작업복처럼 입는 웨어러블 입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로봇 웨어러블 로봇 백스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무거운 것도 가벼워요. 대신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한 5kg 되는 것도 한 2, 3kg 정도의 무게로 내가 힘으로 근력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걸 만들었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상당히 뭡니까? 옛날에는 반드시 근육이 좋아야 된다. 뭐 5kg 정도 들어도 5kg 정도의 어떤 무게로 작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뭡니까? 이 팩스라는 로봇이 나옴으로 웨어러블 로봇이 나옴으로써 어떻습니까? 힘이 그렇게 근육의 힘이 세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편리한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도요타에서인데 요거는 실제로 못 봤는데 이 도요타에서 만들었던 도요타가 여러분 자동차에서는 상당히 좀 클래식하거든요. 세계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좀 클래식한데 이 도요타에서 빗자루 모양의 1인 이동 수단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이게 이 브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도요타에서 어, 해리포트를 아마 빗댄 것 같은데 거기에 맞게끔 빗자루를 탄다. 빗자루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동수단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로봇을 통해서 개발을 했고요. 로봇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뭐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요즘 활용되어지고 있죠. 어, 로봇 기술에다가 자율주행차를 합쳐가지고 뭡니까? 배송하는 물류 기계입니다. 이 모빌리티죠. 그래서 이게 어, 아주 이 소형으로 됐는데 이게 뭡니까? 지가 알아서 뭡니까? 로봇처럼 사람처럼 이제 로봇입니다. 어, 택배를 하는 겁니다. 배송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세련된 기기가 되죠. 일본 이것도 도요타에서 어, 자율주행차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샘플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네 번째는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뭐냐 하니까요. 거기 설명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생길 거다. 이제 이게 지금 그 전시에 나오는 실제 제품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니까 차 안에서 실제로 굉장히 자유도가 많은 겁니다. 뭐 최근에 어떤 자율주행차 안에서 뭐 100km를 달리는데 술 파티를 했다고 그런 어떤 보도가 나와서 조금 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차량 내부에서 운전할 필요가 없는 점에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차에 착안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이 용도, 차 안에서 쓸 수 있는 용도, 그 자율주행차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드레스룸, 노래방, 뭐 여러 가지 파티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기구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새로운 현상이죠. 이제 이런 기술들이 오늘날 이제 이 로봇이라는 것과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이 융합되어져 가지고 어떤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인적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제 이런 추세, 이 기술의 흐름을 등한시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이 그다음에 IT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데요. 기술 중에서 뭐 대표적인 또 로봇과 AI 다음에는 정보 기술이죠. 이 정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오늘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가 언택트 시대가 되니까 뭡니까? 시간의 이떤 거리의 한계, 그 다음에 또 공간의 한계를 갖다 극복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뭐냐 하니까 이 간판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이제 회사의 부서,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들었는데 이 간판 시스템에서 에는 회사의 어떤 구성원들이 관계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딱 보여주는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실시간으로 뭡니까?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간판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간의 한계라든지 거리의 한계들을 극복한 대표적인 IT죠. 뭐 이 외에도 여러분 IT는 지금 고도로 발전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내부 환경 요인의 어떤 기술, 우리 로봇, AI, 정보 기술, IT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교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조금 이따 3교시 보겠습니다.